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트랙 매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트랙 매트 기능은 합성에 관련된 기능으로 기존에 지금까지 배웠던 애니메이션과는 조금 다른 어떤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신기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자, 한번 자세하게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컴프 하나 만들게요. 1280720에 5초 흰색 배경에 이런 컴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불러올게요. 한 3개 정도. 자, 불러오고 자, 먼저 하단에 자, 이쪽에 타임라인 창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것이 이제 켜져 있거나 이게 켜져 있거나 이렇게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다 이렇게 꺼버릴게요. 자, 꺼버렸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꺼버리면 됩니다. 요 세 개만 이렇게 켜져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건 다 꺼버린 상태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제일 첫 번째 거는 자, 요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요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닫고 자, 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 모드 있죠. 포토샵에도 이 모드 있죠, 그죠? 자, 이런 모드하고 자, 요게 이제 트랙 매트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위치 값이나 뭐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요게 조금 편리한 기능인데 요건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거예요. 만약에 불러왔는 영상이 100%짜리 길이에 뭐 1초짜리라면은 퍼센트를 줄이면은 속도가 빨라지면서 영상이 짧아져요. 그만큼 플레이되는 속도가 빨라져요.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in, out duration 이거는 in이 만약 이렇게 하면은 자 10프레임에서 in이 되는 거죠. 이게 시작되는 시작 지점이 10프레임이고 끝나는 지점이 4초 29프레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자 1초 9프레임 정도에 끝나게 되는 거죠. 듀레이션은 합쳐서 1초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길이는 여기서 바로 한번 50% 그럼 이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큰 어떤 변화는 없지만 애니메이션이라면 그만큼 속도가 플레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건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두 번째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걸 일단 켜놓고 자, 트랙 매트라는 거는 이미지를 합성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알파 채널이 있는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요게 주전자 렌더링 이미지인데 여기 알파 채널이 있어요. 자, 임포트. 자, 알파 채널이 있을 때 불러오면은 이런 어떤 명령어가 뜹니다. 자, 이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알파 채널을 무시할 거냐 또는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두 개는 다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요거는 없애는 거고. 자, 요 차이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살펴볼게요. 자, 일단 두 번째 걸로 OK 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제가 더블 클릭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요것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아주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 정도에 이 부분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컴포지션 창이 아닙니다. 이건 푸티지 창이에요. 자, 알파 채널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투명해져요. 여기는 불투명해지고. 자, 그럼 요건 닫아버릴게요. 레이어도 닫아버리고. 이 알파 채널을 자, 사막 위에다가 올릴게요. 그럼 당연히 요 부분이 빠졌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합성하는 기능인데, 알파 채널이 위에 있고 바탕 배경이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면은 알파 매트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에만, 알파가 있는 영역에만 그림이, 하단에 그림이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입니다. 자, 요 알파 영역이 선택된 영역입니다. 선택된 영역 안에만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알파, 주전자 알파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자, 밑에 그림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이 영역은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자, 요런 형태는 사실은 일단 지우고, 자, 제가 요걸 지금 선택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만들면은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주전자가 선택된 영역, 주전자 모양 안에만 보인 것처럼 여기에도 마스크, 선택된 마스크 영역 안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거하고 우리가 트랙 매트에서 알파 채널, 알파 매트 선택했는가 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마스크를 이동을 시키면은 그림 자체가 그냥 따라와 버려요. 우리가 주전자 알파 채널은 이 그림은 그대로 있고 영역만 옮겨 다녔죠. 그 차이가 가장 중요한 어떤 마스크와 트랙 매트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가 못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 주전자 알파 채널이 있는 주전자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항상 이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두 개의 레이어가 붙어 있어야 돼요. 아래 위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단에 알파가 있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하단에는 전체 배경 이미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알파를 체크를 하면은, 제가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없죠, 그죠? 아무것도 본래 상태입니다. 여기에 불러오고, 자, 매트를 노 트랙 매트로 해놨다가, 이 원래 상태죠, 이게. 알파로 바꾸면은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자, 여기에 눈 모양 아이콘이 사라져요. 즉, 이 주전자 알파가 일반 JPG 이미지 같은 그런 역할을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꺼져 있어요, 눈이. 켜주면 이렇게 보이겠지만은, 자, 이렇게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겁니다. 요 세팅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파를 선택하면은. 그래서 서로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위에 게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요. 밑에는 배경이고, 세 번째는 적용을 하면은 위에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는 레이어는 눈이 꺼진다는 거. 그런 정도,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스크와의 차이는 이 알파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뒤에 배경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알파 인버스드 매트. 그럼 반대가 되겠죠. 요 선택, 이 알파 영역 이외의 영역들이 보여주고 여기가 안 보이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만약에 제가 다른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은 밑에 그림이 보이는 거죠, 오히려. 이것도 인버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뚫려 있는 영역이죠. 알파 채널에서. 여기는 알파에서 선택한 영역이에요, 원래. 그래서 요 사막이 보이고 이 뚫려 있는 영역은 배경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여러분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은 알파 채널이 있는 영역만 아래쪽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우고, 자, 요번에는 흰색 검은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게 꺼져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되면 됐죠.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검은색. 이건 알파 채널은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체크하면은 아무런 영역도 안 보이는 거죠. 이 이미지 자체가 그냥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일단 이 고양이 그림을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 고양이 그림은 알파 채널이 없습니다. 자, 알파 채널이 없고 그냥 이미지일 뿐이에요. 단지 이 이미지가 흰색 바탕에 검은색 컬러가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전혀 알파 채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알파 채널이 없지만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림일 경우에는 이 알파가 있는 것처럼 비슷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효과라는 것은 이 검은색 부분 또는 검은색 이외의 부분에 하단의 그림을 그 영역에서만 비추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루마 매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루마 매트는요, 밝은색 부분들에만 관통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밝은색 부분이 어디냐면은, 자, 여기 고양이 있는 부분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어둡고, 자, 이 배경과 눈알, 입, 코, 이 부분은 흰색이기 때문에 밝은색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는 요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는 관통시키지 않는 거죠. 자, 루마 매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루마 인버스가 또 있어요. 루마 인버트 맥. 자, 이렇게 하면은 어두운 부분에가 오히려 그림이 보이고 밝은 부분에는 그림이 안 보이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고양이 그림의 부분이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자, 인버트 시켰고, 자, 인버트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밝은 색이 아닌 어두운 색깔이 관통되어 보이는 거, 요거는 밝은 색이 관통되어 보이는 거, 요건 알파 채널을 관통되어 보이는 거, 알파 채널이 아닌 부분들이 관통되어 보이는 거,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파 채널 또는 밝기로
배경 그림이 보일지 안 보일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 일단 알아놔 주시고요. 자, 알파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맥스를 잠깐 띄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맥스에서 렌더링을 하면은 알파 채널이 자동으로 생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ift Q 눌러서 자, 렌더링을 했죠. 렌더링을 하면은 이 파일을 자, 바탕화면으로 해서 자, 주전자 다시 알파라고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알파 채널을 가지기 위해서는 JPG 같은 건 안 되죠. JPG 알파 채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타가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타가로 저장을 하고 세이브를 눌러 보면은 자, 이렇게 자, 32비트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32비트로 되어 있고 자, 여기 알파 스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걸 체크하면 알파 채널 따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설정 그대로 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희 알파를 확인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알파로 채널을 갖는 거죠. 자, 렌더링 이미지 보면은 자, 요 그림인데 요게 이제 알파를 가진 렌더링 이미지 타가 파일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웹팩으로 불러오면은 주전자 알파 요거죠. 임포트. 이제 알파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알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 그림이나 불러오고, 그 다음에 자, 알파 채널이 있기 때문에 알파맷 사용하면은 요 영역에만 그림이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D Max로 렌더링 하면은 오브젝트 영역이 알파 채널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고 포토샵에서도 한번 알파 채널을 만들어 볼까요? 자, 포토샵에서도 알파 채널을 가진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파일, 자, new 해서 1280720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에디트 필 해서 포그라운드 컬러 요거를 이렇게 채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널에 들어가서 이 레드로 하지 말고 컬러를 선택해서 넣을게요. 자, 이런 색깔로 자, 이렇게 한번 넣을게요. 자, 그럼 채널 들어가서 자, 알파 채널 만들고 자, 여기에는 흰색을 채워야 되겠죠. 포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 이미지는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해제하고 자, 알파 채널을 가질 수 있는 TGA로 해볼게요. 포토샵
알파라고 할게요. 저장. 자, 32비트라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토샵 알파를 불러와 볼게요. 자, 포토샵 알파. 자, 이것도 알파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뜹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전자 알파는 지우고, 자, 포토샵 알파는 요 영역이 지금 요 선택된 요 영역이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자, 알파로 선택을 하고, 이게 자동으로 꺼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관통되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는 그 포토샵 이미지 그리고 맥스로 렌더링 했을 때 자, 이런 식의 알파 채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이 자체적으로도 쉽게 알파 채널을 만든 어떤 그런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텍스트인데, 자, 애프터라고 하나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 애프터라는 글자는 자동으로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컬러를 흰색으로 했는데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 자체가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로드 이렇게 불러오고 얘를 알파 채널로 선택을 했죠. 그러면은 이걸 끄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것뿐 아닙니다. 자, 세이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세이브를 하나 만들고 글자는 지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알파, 자, 세이브 선택했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알파 채널을 가진 그런 세이브이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만들어지는 텍스트나 그리고 이런 세이브들은 모두 다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트랙 매트 기능을 활용해서. 자, 이런 걸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텍스트를 하나 만들고, 자, 이건 지워버릴게요. 자, 이렇게 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그림을 이렇게 바닥에 대면은 이 배경은 당연히 이 글자 영역, 알파 채널 영역 이외의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관통되어서 보이겠죠. 그리고 글자 영역은 이 로드 이미지의 일부분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트랙 매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을 살펴봤고요. 알파 채널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 이런 개념들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